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이 이제 7월 초순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이 자전거 길에 경치가 좀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이는 풍경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소개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이 산업, 여기 기타 치시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멋있는 분이 계시네요. 7월 1일 이 산업안전보건본부라고 이 정부의 일정 부처의 하나의 부서가 출범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고용노동부에 그동안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행정 구조가 이 고용노동부 본부의 이 산재 예방 보상 정책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산재 예방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산재보상정책과 화학사고 예방과 이렇게 이제 5개 과가 있었습니다. 국장 휘하에. 그리고 이 전국의 소위 지방 노동청과 노동지청에는 그 산업안전과라고 옛날에 부르던 이 산재예방 지도과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봉직하는 공무원들, 소위 이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이제 이번 정부 출범 전에는 400몇 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한 700명 정도로 절반까지는 아니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무원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조직 말고 산하 공공기관을 두어서 이제 이 행정 얼개 일부러 삼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울산에 본부가 있죠.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1987년에 출범한 기관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예산이 전부 거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산재 예방 예산 규모가 우리나라 한 5천억쯤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기업에서 낸 산재 보험료에서 이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 뭐 200~300억 조금 명목상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수가 뭐 몇천 명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근본 정부 들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요번에 왜 그 산업안전보건본부, 뭐 약칭해서 산업안전본부라고 하는 거 하면, 이제 그 산업안전본부가 출범했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명년부터 소위 과잉입법 시비가 아직까지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요점을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이 사망과 같은 이제 소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러다가 근로자가 죽거나 이 중대한 이 직업병자가 이렇게 어떻게 발생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 대표되는 삼성전자의 누구예요? 창업주의 손자되는 이 누구와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포스코 회장이니 현대제철 사장이니 현대자동차 사장이니 회장이니 하는 사람들을 감옥 보내겠다는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하면 이제 중대재해,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인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인가 처하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이 벌금을 소위 양벌 규정이라서 병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행되고, 또 어떻게 된 게 201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교통사고, 자살, 그리고 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3년 이내에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 자살
사망자는 그만큼만 합니다. 참, 우리나라 참 자살 규모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산재 사망자는 이 되려 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이제 20몇 명이 들어서 882명인가 그렇고,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이 줄지 않고 같거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났지만. 이런 형국이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 적어도 산업 안전, 말하자면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 그리고 이 질병에 관한 거, 직업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말하자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 게 나라 꼴이 후퇴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제 작년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작년하고 금년이 우리나라 이 경기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0.1%인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돼 가지고 말하자면 그 근로자들의 일하는 이 양, 말하자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일하는 질, 노동 강도가 더 떨어졌다는 건데, 그런 가운데도 이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건 뭔가 이 나라에서랄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산재 예방 행정, 산업안전 행정이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게 산업안전본부라는 걸 출범해가지고 무슨 이 본부장을 차관 목급을 해가지고 그 아래 국장을 2명 두고 이 과를 9개 과를 두고 무슨 팀을 하나 두고, 또 전국의 주요 이 노동청에는 뭐 광역 산재 예방 지도관이 뭐 중대재해 뭐 감독관이 뭐니 해가지고 이러저러 이 기구 조직 개편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이 원래 기도했던 바와 같이 이 산업재해가 줄어들어서 산재 사망자도 줄어들고 이 근로자 안전과 건강이 보다 더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증진되면 좋은데, 이 용어는 사실은 1980년대 일본에서 썼던 소위 그 프로모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용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그 연장선상에 또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청을 또 설립해야 된다, 이런 이 목소리 내 주장이 있어요. 이거의 뿌리는 또 뒤집어 올라가 보면 이제 요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소위 그 저희 뭐 경제사회발전 뭐 노사정위원회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산업안전발전위원회인가 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위원장인가 좌장인가 하는 사람이 저 아까 얘기한 그 저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 이사장 하는 양반이 겸했었는데, 그것도 모양새가 참 너무너무 이상한 것인데, 아무튼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야 되는 걸 뭐 검토하네 뭐네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 동대문구인데 한참 이 소위 여기 구에서 이름 붙여놓은 로즈 가든이라고 이 장미를 예쁘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장미 밭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인가에서 그 얘기한 지금 거기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무슨 어디 분과위원장인가 뭐 산업안전발전위원회인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아까 얘기한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야 되네, 이제 이런 게 발의가 돼가지고, 그 전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2023년 1월 달에 개청을 목표로 해서 뭘 한다고 뭐 여기저기 무슨 이 주요 요로에 다니면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한테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토론을 가보니까 이 안전이나 산업안전이나 보건한다는 사람들이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드는 거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냐, 우리의 그 종착지 같이 산업안전보건청이 되면 뭐 큼지막한 뭐가 뭐 금방 들려있냐, 이렇게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좀 오도되어 있는 현상을 목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것은 이 범세계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이 1970년에 미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오샤라는 법 있잖아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만들면서 이제 1971년에 이 출범한 게 소위
이 오샤라는 것이거든요. 끝은 말이 이제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미국 그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 산하에 이제 있는 외청 조직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연방 산업안전보건청에 이제 분사무소 같은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가 발달했으니까 각 주마다 리틀 오샤라 그래가지고 각 주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그 주마다 또 그 안전보건 행정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영연방 국가의 일부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도 이제 오샤라도 거기서는 이제 헬스를 앞세우고 그런.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974년에 이 헬스 앤 세이프티 앳 워크 HSWA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청이 반드시 우리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산업재해가 확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뭇 그 어느 한쪽에 이 경도 내지 경사된 이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든다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산재 예방 조직 가운데 이 수천 명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5천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데들이 없어져야죠. 말하자면 최소 이 기본적인 기능만 정부에서 흡수해서 수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행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됐든 산업안전본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당연히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턱 그냥 산업안전본부니 산업안전보건청이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8개월인가 이제 내년 3월달에 다음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틀림없이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입후보하는 대통령 선거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울 게 이제 아마도 이제 눈에 보이듯 합니다.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서 뭐 근로자들의 안전과 이 보건 문제를 좀 단단히 챙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설사 그렇게 이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하는 거를 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서서 할지라도 실제 이 공약의 집행 내지 이 공약의 실행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안전 문제, 건강 문제를 최대한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뭐 엄청난 공무원 숫자, 엄청난 안전보건공단의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예산이 늘어나고 하면서도 이게 산재로 죽어나가는 사람 숫자는 그냥 날로 늘어난다. 평택항에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우리 근처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지경이라면 산업안전본부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이 됐든 이 아무런 어떤 근사한 대안적인 조치 없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사한 경관을 이제 구경시켜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대로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산업 안전 내지 노동자 안전 문제, 이 건강 문제, 이거는 이따금 사고가 나면은 이 큼지막하게 이 TV 화면을 장식하고 뭐 신문에 큰 이 대서 특필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이 지금 소위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 중진국의 선두그룹에 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재래형 사고성 재해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 산재로 사람이 죽는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여러 선진국들은 이제 소위 오랫동안 직업의 종사에서 직업성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는 지금 64대 30 얼마 비율로 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고로 죽는 얘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이 직업성 암 내지 질병으로 다 죽는 것이고, 어쩌다가 이 큰 사고로 이 노동자 사망 사건이 나면 그야말로 그 나라의 아주 엄청난
이 사건으로 취급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드는 문제 이런 거에서는 사뭇 우리 얘기하기 뭐하지만 아직도 이 후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엊그저께 7월 1일 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 노동부에서 출범하였다고 하길래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